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 좀 어려운 문제를 픽으로 주제로 삼아 주셨더라고요. 저도 예.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단어만 딱 얘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욕먹을 수 있는 주제라서, 자,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 성과가 증신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공매도와 신용거래 투자 성과에 대한 논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었나 봐요. 예, 이번 주에 관련된 논문이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련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 논문이 이제 한국재무관리학회 학회지에 2020년 작년 4호에 올라왔는데요. 자, 공매도와 신용거래 관련한 투자 성과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요즘 유행어로 이야기를 치자면은 역주행을 했어요. 이게 논문이 사실은 작년 8월에 이 학회지에 올린 이문하 박사의 논문으로 처음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느냐 아니면은 연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뉴스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논문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단순하게 공매도 수준이 아니라 신용융자 관련한 투자자들의 수익성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우리 방송에서 다뤄보자 해가지고 좀 민감한 주제지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이제 공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신용융자 거래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논문들, 이 레버리지 투자 관련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공매도에 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뿐만 아니고 신용융자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 논문의 전체적인 결과를 조금 먼저 설명드리면요. 논문의 데이터의 연구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해서 2019년 6월까지 만 3년, 3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데이터 수가 152만여 건에 이른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공매도가 어떻다, 레버리지 투자가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했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3년 동안의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긴 3년이다라는 의미보다도 횡보기, 상승기, 하락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30일부터 해서 그해 연말까지를 횡보기, 2017년 1월부터 해서 2018년 1월 31일까지를 상승기,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해서 2019년 6월까지를 하락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 시기에 공매도와 신용융자 거래의 수익성을 먼저 분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연관성도 함께 분석하고 있어서 다차원적인 분석 자료를 우리가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하나씩 들어볼 텐데, 그럼 실제로 이 공매도를 했을 때, 그리고 신용거래를 했을 때 횡보기에 수익 나고 상승기엔 수익 안 나고 그런 차이들, 수익금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 요 논문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공매도와 그리고 신용융자에 대한 수익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은 이제 공매도의 수익금이 신용융자의 수익금의 몇십 배 된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민감하게 그렇게 보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공매도와 신용거래 수익금에 관해서 시기별로 나온 자료들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조금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보실 필요가 있긴 해요.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릴 때 논문의 전체적인 주제 시기는 상승기, 횡보기, 하락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단 일평균 공매도의 수익금 그리고 일평균 신용융자의 수익금을 보게 되면요. 전체 기간에서는 확실히 공매도의 수익금이 신용융자 수익금의 몇십 배가 될 정도로 정말 큰 수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기, 횡보기, 하락기 모든 기간에 걸쳐서 공매도 수익금이 신용융자 수익금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익금을 보게 되면은 전체 기간에서 공매도 수익금이 두 자릿수 수익을 보여주어 준데 반해서 신용융자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전체 기간에서 일평균 수천만 원대, 3,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요. 이 부분은 공매도 수익금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보통 상승기에는 좀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승기에도 2,700만 원 정도, 공매도 수익금이 11억 원대 수익을 본 것에 반한다면 좀 많은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횡보기 때는 오히려 신용융자가 손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락기에는 좀 의외인데 하락기에 신용융자 수익이 오히려 4,900만 원 정도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는 더 큰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수익 부분보다도 여러 가지 결론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더 넓은 관점의 결론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매도 수익금하고 신용융자 수익금을 비교한다고 하지만 공매도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신용융자가 개인이 많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본다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그 비교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공매도로 인해서 수익금이 이렇게 크다 보니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세부적인 결론들은 따로 없을까요? 또 다른 해석은 없을까요? 예, 요 논문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 수익금이 신용융자 수익금보다 모든 기관에서 월등한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시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 외에 다른 결론들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매도의 거래 비중과 공매도 수익금의 관계가 중간 결론으로도 등장하는데요. 공매도 거래 비중이 큰 경우에는 공매도 수익금이 양의 관계에 있다,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이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관련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용융자 거래 비중과 신용거래 수익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크면은 공매도 수익금이 늘어나지만 한편 신용융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용거래 수익금은 오히려 역으로 흘러갔다라는 부분을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한 논문자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공매도 플레이어는 정보력이 강하고 반대로 신용융자의 플레이어는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중간 결론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쓰면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수익금이 더 하락하더라라는 결론까지도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 문득 드는 생각이 공매도나 신용거래 모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충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매매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요? 예, 요 부분도 또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를 많이 쓰실 거고 그리고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쓸 텐데 이게 서로가 충돌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공매도나 신용거래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자, 공매도 거래 비중과 신용거래가 시기별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주식 하락기에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신용거래 수익금과 양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증시 하락기에는 공매도가 많으면 신용거래 수익이 발생한 케이스가 은근히 많더라.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금 의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상승기와 횡보기 때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많으면 신용거래 수익금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습니다. 즉, 상승기나 횡보기 때는 신용거래 매매가 공매도와 충돌하면서 공매도가 많은 경우 신용거래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반대로 하락장 같은 경우에 신용거래 수익과 공매도 수익이 공매도 매매가 의미 있는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하락장일 때는 신용거래 투자자들이 정보력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혹시 이 논문을 보시면서 이성수 대표는 이 논문의 결과 외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예, 논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신용융자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공매도 재개 이슈에 대해서 계속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논문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앞서 언급드릴 때 신용거래와 공매도 관계에서 상승장 또는 횡보장일 때 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은 신용거래가 불리하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후 증시가 강세장 또는 횡보장이라 한다면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신용거래를 많이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 논문을 쭉 보게 되면은 몇 가지 또 종목군들,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코스닥 종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은 코스피 종목의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을 거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논문에 이제 그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의 특징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제 눈에 띈 것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종목들이 은근히 공매도가 많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즉 거래량이 작은데도 공매도가 은근히 많다라는 점은 요게 보통은 이제 거래량이 작으면 스몰 캡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분들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작은데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급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좀 공매도가 스몰 캡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그 의미는 한편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콩식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논문의 내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거의 많이 일치하고 또 겹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요 논문들 쭉 보시다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는요, 좀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이제 2016년부터 해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거래 대금이 얕아지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경우에는 공매도 플레이어가 계속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퀴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힘이 너무 세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매도 재개 시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게 된다면 아마 논문의 내용은 다시 바뀌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것은 이제 정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룬 논문이다 보니까 지금 세간에 또 화제가 되었고 작년 여름에 나온 논문이 역주행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이 논문에 대한 최종 결론은 시청자님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공매도 이슈는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잘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최근에 공매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되었다가 패널 확보가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만의 결론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